대기오염과 관련한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되었는데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문제, 미세먼지와 스모그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이미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의 결과물로 이어진 이러한 문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결과를 만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지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알아보고 어떻게 환경오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그 특징에 따라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나뉩니다. 가스상 물질은 우리 대기 중에 질소, 산소가 존재하듯이 공기 중에 함께 섞여 기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환경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앞서 가스상 물질이 기체였다면 입자상 물질은 고체와 액체에 해당하겠죠. 입자상 물질은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사이의 먼지, 매연, 안개, 헤이즈 등 농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때 인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시야를 방해하고 가스상 물질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특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인간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의 메커니즘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왜 대기오염 물질이 오염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알려진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알아가 볼까요? 우선 우리가 아는 범위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가스상 오염물질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는 질소, 산소에 비해서 열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기체인데요. 이러한 열 보유량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적당한 정도로 만들지만 배출량이 많아질 때 과도한 열을 보유하게 되어서 지구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지구온난화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기체 분자인 질소와 산소는 온실가스가 아닌데 이산화탄소는 열을 보유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걸까요? 지구온난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도는 열에너지라는 기본 공식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구의 에너지원은 태양이 내뿜는 어마어마한 열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엄청난 거리를 넘어서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수단은 바로 전자기파인데요. 진동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며 파동이 가진 진동수, 파장, 진폭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중 적외선이라는 이름의 전자기파가 바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수단입니다. 태양의 열에너지를 적외선의 형태로 지구에 보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구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적외선의 형태로 우주에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이때 지구가 다시 내보내는 적외선을 중간에 포획해서 지구에 저장하고 적외선의 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인 지구온난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소 분자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분자를 놓고 비교하며 온실가스가 열에너지를 포획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분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간의 결합력, 분자의 무게, 결합 구조와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진동합니다. 파동 또한 진동하며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동하는 분자들과 진동하는 적외선의 진동수가 동일할 때 분자가 열에너지를 포획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 분자의 구조가 복잡해서 다양한 방향과 방식으로 진동하며 진동이 불균일하게 이루어질 때 적외선의 열에너지를 온실가스 분자가 포획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그 열에너지를 분자에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출하는 적외선의 열에너지를 지구 안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교토의정서를 통해 명시된 6종의 온실가스들은 모두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며
예시로 들었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다른 분자들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주목을 받았을 뿐 점차 과도한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메탄, 화학 비료를 통해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다양한 온실가스들의 위험도 또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는 그 자체로 선, 악, 장점, 단점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탄소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분자들의 형태 때문에 탄소는 온실가스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탄소들을 다른 형태로 배출하거나 변형할 수 있을 때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외치는 여러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대기오염 문제인 산성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때 pH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1에서 14 사이의 숫자를 통해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 클수록 염기성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자연 상태의 B는 5.6의 pH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자연 상태의 B가 중간의 pH인 7이 아니라 5.6의 숫자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때문입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약 0.03% 정도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빗속에 자연스럽게 녹을 때 pH가 5.6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의 B는 pH 5.6의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다른 가스상 오염물질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 중에 황산과 질산은 산성비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자동차, 공장, 발전소와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들이 대기 중에 반응을 거쳐서 황산과 질산이 되고 비와 눈, 안개 등에 흡수되어 낙하하면 pH 수치가 5.6보다 낮은 산성비가 만들어져 땅과 호수가 산성화되고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것이 바로 산성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pH에서 서식하지 못하는 수중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토양에서도 중금속이 산성으로 인해 토양에 녹아들고 자연에 필요한 규소, 칼슘 등은 제거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발시켜서 환경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스상 오염물질은 오존층 파괴, 심장과 폐, 눈의 장기적인 신체적인 기능을 저하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직접적인 환경 문제에 영향으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건강과 환경, 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원인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이 쌓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접하는 환경 문제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다루지 못한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의 환경오염 메커니즘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보미디어는 환경을 더 깊고 다양하고 넓은 시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보미디어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구독과 관심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보미디어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